중요한 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미국의 원전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주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조금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트렌드 관점에서는 전력난 인프라라든지 국가 정책 측면에서 되게 원전에 대한 수요는 클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원전 관련해서 밸류체인에서 투자의 5종목 정도를 좁히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을 운영하는 하창봉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경제원탑에서 함께 주식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부족하지만 다양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증시가 오늘 이제 코스피 5천을 넘으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보면 우리가 전임 미답의 길을 걷는다는 말을 잠깐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지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가던 그 정시를 경험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게 한 20년 전 정도의 사건입니다만, 그때를 한번 지금 돌아서 돌이켜보면 항상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가장 조심해야 하거나 체크해야 될 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틀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는 과거에 PER 10배 수준은 비싸다, 또는 PBR 1.0은 비싸다,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우리 투자가분들이 26년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25년도에 대략 저점 대비해서는 100% 이상 많이 올랐고, 지금 26년도 기준으로 접어들었어도 글로벌 증시 상승률로는 탑 1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침 1월을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마이어 5,000포인트도 잠깐 다녀오고, 한국 거래소에서도 빵빠리 하는 사진도 저도 보긴 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3,500 정도를 돌파한 이후부터 한국 기준으로 PBR 1.0을 돌파한 이후부터는 시장의 결대로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뭐 금리를 내리면 증시가 올라간다, 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는 떨어진다. 그게 우리가 박스권 신고가를 가기 전에 한국 증시 기준으로 3,000포인트 중반에 있었던 PBR 1.0 미만에서의 마인드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뭐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 급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기존에 알고 있던 PR의 모든 사이즈 자체를 내려놓고 신고가 증시에 맞게 한국 증시가 멀티플을 가져간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연초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뭐 목표 가격 또는 뭐 증권 지수의 밸류를 많이 높일 건데, 제가 가끔 바라보는 거는 이 분들의 그 분석 자체도 어찌 보게 되면 과거의 데이터보다는 현재의 데이터와 여러 가지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린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지수 레벨을 좀 높게 보는데 기준은 과연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수 레벨은 결과적으로 실적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200조 원 정도의 수익을 낼 때 PBR 기준을 1.0으로 잡았다면 그게 보통 지수 상단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 중반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26년도 연간 전망치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양사 합쳐서 맥스 200억까지 본다, 또는 그 이상까지 본다는 거는 두 개의 기업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로 감안했을 때도 코스피 200 전체 시가총액은 200억, 300억 훨씬 넘는다는 거죠. 그 레벨로 만약에 분석을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6천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시장 관점에서는 가장 큰 틀,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수를 바라보는 관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또는 뭐 그런 거의 모든 기준점은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붙어있는 이 강력한 파워 게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기에 지수가 올라가면은 얼마까지 간다, 그렇게 보시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5,000이라는 그 포인트에 각인이 되어서 5,000포인트가 왔고, 지난해 25년도 한 5월달 정도에 우리나라가 6월인가요? 예, 선거를 하고 나서 5,000통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 5,000포인트 보내기 특별위원회. 근데 그 5,000포인트의 기준은 아마 그 당시 기준으로 추적을 해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연간 1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했을 것 같진 않아요. 제 기준으로는 어찌 보면 막연한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글로벌 PBR이나 PR에 맞춘 수치일 수도 있긴 있는데, 어찌 보게 되면은 그런 5,000이라는 그 각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 요인이지 시장 어디에도 5,000이 왔으니까 주식을 팔아라, 그런 시그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려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는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한 지수 같은 경우의 예단이나 어떤 목표치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판단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의 잣대를 바라봤을 경우에는 지금은 다 비싸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또 현재의 잣대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해외 IB들이 한국의 지수 자체를 되게 높이 봅니다. 뭐 JP모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높게 보는 약간의 그 몇 가지 워딩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할 때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하나도 빼먹지 않게 나오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주주 친화 정책, 주가 부양 정책, 쉽게 말해서 정책적인 자금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유입시키는 뭐 국민연금의 기금 주식 비중 조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밸류업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다든지 기타 주식 친화적인 정책으로 펼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거는 수치로는 체크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의 주주하는 정책, 주주 진작책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26년 주도주는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주도주의 편성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하면서 나의 수익률이 주가지수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우리도 개인 투자가분들도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을 되게 추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 종목 중에서 섹터 중에서 200개 종목 중에서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큰 두 개의 기업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26년도 주도주가 뭐냐의 답은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이런 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주가 지수를 보고 투자하는 분의 주도주는 당연히 시가총액 1위, 2위, 3위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지금은 잠깐 내려가 있는 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정말 ES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다시 의미 있는 반등을 해주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는 관점에서는 이제 제가 CES를 잠깐 좀 한번 리뷰해보는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이미 이제 1월 달에는 많은 분들이 CES의 여러 가지 9개, 10개 넘는 주제 중에서 메인 카테고리가 뭐 AI 반도체도 있었고 로봇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CES 리뷰 증권사 IBK 자료인데요. 25년도 CES가 AI 에브리웨어의 원년이었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은 올해 26년도 CES의 가장 큰 주인공은 이미 전부터 로봇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AI가 어느 정도 인프라를 장착하는 분기점. 이 워딩이 그냥 보면은 아니 AI가 어떻게 인프라를 장착하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느꼈던 바로 그 부분이죠. 현대차가 물류 자동화 로봇을 통해 가지고 로봇 아틀라스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제조 공정에 들어간다. 그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로봇도 AI잖아요. AI를 심었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 판단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CES에서 보이던 모든 그 핵심 라이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한글로 표현하면 물리적 AI, 영어로 표현하면 피지컬 AI였던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 그럴 때는 25년도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이 AI라는 큰 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당연히 숙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럼 한국에서 피지컬 AI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반도체를 우리는 이제 IDM 업체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칩을 설계하게 되면은 이제 이 기업을 우리가 이제 제조 생산하는 구조니까 지금 보는 자료가 물론 영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시장 관점에서는 HBM4의 진입에 따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또는 메모리 가격이나 낸더 쇼티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아마 투자가들 관점에서는 크게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삼성전자가 4분기에 20조 원을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아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해도 많이 보던 데가 17조에서 18조 원이었어요. 근데 최근 나오는 지금 1월 마지막 주로 가는 요점에서의 실적 발표 예정은 20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D램이라든지 HBM4에 대한 진입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15만 원대 이상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70만 원대 중반의 하이닉스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또는 주가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강한 백그라운드 라인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26년도의 모멘텀인데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뭐 DDR5라든지 낸더 가격이 뭐 작게는 더블 이상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도 많은 일각에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뭐 CPU 쇼티지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올해도 지속적으로 서버용 뭐 DDR5라든지 낸더 가격들이 쇼티지가 계속 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통용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에는 없지만은 삼성전자에 많은 그 골치 아픈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단 자료목에 보면 HBM 옆에 있는 FOUNDRY 파운드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5년도 7월 달에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를 해놨습니다. 물론 23조라 그러면은 지금의 삼성전자 전체 매출로 놓고 보게 되면 아주 미미하지만은 미미하지 않는 의미가 있는 게 참고로 25년도 1분기 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에서 무려 2조 원대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매 분기 2조 원대. 근데 그게 3분기를 좀 지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월 달, 10월 달 요 정도 3분기를 지나면서 파운드리의 적자 자체가 1조 원대 조정반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물론 테슬라로 들어가는 AI5라든지 AI6 칩 같은 경우는 올해 26년도 같은 경우는 바로 뭐 발전했습니다만 양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시장의 관심은 정말 삼성의 파운드리가 얼마나 적자폭을 줄이는지 거기에 좀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방금 말씀으로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전 주도주였던 조방원에 대한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원전 섹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현재 원전 섹터의 흐름은 어떤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나라와 미국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협정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관해서도 사실은 뭐 주적인 원전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원전은 딱 두 가지 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가만히 보시면 대형 원전과 우리가 말하는 모멘텀 측면에서의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보통 원전을 좀 어려워하시거나 또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포인트가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화면에는 뭐 5년, 6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는 건설 기간만 6년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발주하고 안전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원전 사업을 수주를 했을 때 한수원이나 이게 실적으로 얼마 정도 여더갈까지 되는 거야.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되게 꺼려하는데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원전도 조선과 방산과는 조금 다른 게 조선 방산은 수주 산업이고요. 원전도 수주는 수주인데 이거는 뭐냐면 국가적인 트렌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관 사업이라고 해서 방산도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때 정부에서 한국 무역 예금공사입니까? 무역공사에서 정부 차관해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전을 접근할 땐 첫 번째는 저는 만약에 원전 대형 원전의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아예 투자를 좀 차지하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조금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그러면은 바로 AI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붙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주식의 모멘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대형 원전이 만약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입지 선정에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원전은 뭐 우리 집 앞에 마음대로 그걸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입지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터나 전력 부족난은 AI가 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석탄, 뭐 풍력, LNG 원전했을 때 발전 효율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원전입니다. 물론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 자체가 원전의 안정성 발생 빈도는 낮고 한번 터졌을 때 임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원전 그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그게 대한 게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 한 번의 임팩트는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좀 커버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노이즈라든지 조금 내려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미국의 원전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오래된 전력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좀 들여놓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과 관련된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현대건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실제로 원전 관련 인프라 건설을 계약한 흐름이 좀 있죠. 그리고 국내 기업에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과 잘 연결시킬 수가 있긴 있을 건데 이미 지금 테슬라 가스터빈 거의 테슬라 쪽으로도 한 5개 이상 이미 좀 추정이 되어 있고 아직은 공식적으로 그래서 조회 공시에서 답변 공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향후 발주처에 대한 이야기, 정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미 왜 그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해 8천억 정도의 자금을 세팅해 둔 게 있습니다. 그건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 착공에 들어가냐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의 기업들이 자금을 세팅했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신다면 원전 관련주들은 주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조금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트렌드 관점에서는 전력난 인프라라든지 국가 정책 측면에서도 되게 원전에 대한 수요는 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멘트라든지 정책을 좀 살펴보면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당의 색깔보다는 조금 실용적인 어떤 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단순히 약간 옛날로 보게 되면 친환경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옛날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용주의거든요. 풍력이나 에너지도 당연히 어느 정도 국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겠습니다만은 이 부족한 전력난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에 대해서는 또 추가 건설 원전 수주까지도 잠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인 모멘텀 자체가 원전주의 주가의 흐름을 좀 이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대표로 이제 뭐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렇게 있겠습니다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아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수주 포함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비싸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정시 이야기할 때 왜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는 섹터를 바라볼 때 5,000포인트 이내의 잣대를 보기 때문입니다. 기계업종이 PR이 10배가 넘는다고? 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은 모든 섹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기계업종은 전통적으로 PR이 10배가 넘으면 너무 비싼 거야. 그런 것보다는 주가 지수 자체가 대한민국의 평균 지수가 PBR이 1.3배가 넘고 PR이 10배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통신주라든지 몇 개를 빼고 나서는 대부분 멀티플을 조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 터빈에 대한 사업부 실적 전망인데요. 아직까지 25년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1조 원도 되질 않죠. 근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기타 이 원전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실증 사업이 빠르면 26년 말, 늦어도 27년 28년까지 가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 세워놓던 요 터무니없어 보이는 가파른 막대 그래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PR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성장성을 현재로 가져온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적 자체와 주가를 관점에서 10년 후의 실적을 다 끌고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3년 후의 실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전은 아마 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이렇게 2035년이 됐을 경우에 유지보수 매출이 대략적으로 5조 원대가 넘어가고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그래도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믿고 가볼 만한 이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고민 많으신 게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또 중소형 기자재 종목들, 또 주목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말하는 대장주인데 주가의 개별 변동성은 그 외적인 종목들이 많이 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주가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대장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그런 밸류체인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강세를 보일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뭐 어찌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약간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거의 뭐 개별주처럼 주가 급등할 때 오히려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 부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원전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아마 제 손가 보면 10개 안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 외에도 물론 붙여진 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K원전을 꾸릴 때 그 팀 자체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원전 밸류체인이 관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수원사나 한전기술이 원전에 시공된 뭐 예를 들어서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한국형 SMR, ISMR이 갔을 때도 원전 설계 쪽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한전기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제 가스터빈을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에 이제 기타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BHI 같은 경우는 이걸 원전 테마로 보긴 좀 그렇고, 원래 BHI는 열병합 발전 쪽이기 때문에 복합 해수 보일러 쪽이죠. 근데 BHI의 사업부의 원전 부분의 매출 비중 자체가 원전 사업 쪽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를 차지하다 보니까 뭐 BHI도 어느 정도 뭐 원전 관련으로 움직이는데, 정확히 말하면 BHI는 제 기준으로는 전력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 투자 쪽으로 계속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기타 이제 관련 원전 개척기라든지 이런 걸 만든 노팩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나머지 기타 밑에 있는 이제 주가 원전주가 많이 갈 때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신기계라든지 우진 파워라든지 G2 파워라든지 기타 보성 파워텍, 이런 약간 가벼운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관련 기자재나 설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원전 관련해서 밸류체인에서 투자의 5종목 정도를 좁히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건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거는 조금 빼고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BHI, 뭐 우진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주도 좀 궁금합니다. 조선이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는데 최근 이렇게 흐름 좋은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시나요?
조선주가 이제 뭐 24년도부터인가요? 계속적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 많이 들어왔었고, 실제로 수주 사이클 자체가 거의 시장에서는 24년도 말 25년도 정도의 피크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도 주가 중간중간에 업다운이 좀 많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업다운을 이제 엎어버린 게 모멘텀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글로벌 수주 잔고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기존에 강점이 있던 컨테이너선의 수주 이런 걸 보게 되면 중국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투자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전체 수주량과 신조선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수주량이라든지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25년도 하반기로 조금 주춤됐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는 글로벌 전체에 대한 수주량과 신조선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이슈라는 이런 것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조선 매크로 데이터만 놓고 보게 되면은 3, 4분기 이후에 조금 주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5년도 3, 4분기에 물론 이제 부크루징 성격도 있었습니다만은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선주가 약간 차익 매물이 없어나 있었고요. 지금 상반기 1월달 정도나 지금 현재 2월달에 갔을 때 조선주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조선이 보통 배를 수주를 하고 건조를 해서 인도하는 시기까지는 선박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3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봤을 때 최소한 26년도 상반기까지는 과거 22년도 3년도에 수주한 실적 자체가 인도가 되면서 오히려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물론 그게 현재 주가에 묻어있다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실적 관점에서의 모멘텀 자체가 26년도 상반기 쪽으로 몰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그것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뭔가 아쉽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군함 쪽 또는 유지보수로 대면되던 MR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아마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미국의 모 군함을 아주 빠른 시기에 유지보수한 걸로 여기는데, 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군함 같은 경우는 빨리 그거를 유지 보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과거 10년 이상 또 20년 동안 우리 그쪽에서 하는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었고,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로 필리조선소나 필리조선소의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허벌판입니다. 갈 데밖에 없다고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직은 결정 난 건 없어요. 작년 연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직까지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고, 지금 함정 수출 계획도 잠깐 보시면 이건 24년도 초, 25년도 초 자료인데요. 하나오션에서 나온 이제 주요 함정 수출에 대한 추진 해외 사업입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숫자는 조금 바뀐 게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캐나다 잠수함 쪽에 하나와 HD가 독일 기업과 함께 입찰에 들어가죠.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물론 한국의 K 잠수함이 수주를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모멘텀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호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자체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투자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중심 있게 보는 거는 올해 26년도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지경학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단순하게 연초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의 1년 차가 관세를 통한 질서 정리였다면 2년 차는 히토리오 전쟁으로 이어지는 지경학, 즉 진영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면서 오히려 미국 쪽으로의 모든 자금, 공작 똑같은 논리인데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하고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으로 가면서 2차, 그러니까 1차가 숫자 노름으로 중국을 개뜨렸다면 숫자 노름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미국이 없고 있지만은 채굴할 수 없는 바로 히토리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총성 없는 전쟁이 갔을 때 우리가 볼 때 군함 쪽이나 MRO 쪽이나 이런가에 한국계의 협력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어봤어요. 똑같은 배가 들어왔을 때 유지하는 게 한국이 잘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빠른 시간에 납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가 뭐 독일을 제끼고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고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겠습니다만은 마스가에 대한 어떤 그 그림 자체는 쉽게 모멘텀을 잃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주가는 1월 달에 약간은 많이 좀 오른 게 있어요. 오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주를 좀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뭐 약간 어수선할 때 올라갔다가 또 한두 달 쉬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조선주도 거의 발표하긴 하는데 2월 초순에 하긴 하는데 많이 묻힐 겁니다. 그래서 묻히는 오히려 이제 2, 3월 달에 오히려 조금 주춤하다 그러면은 거꾸로 3월 이후 4월에 발표되는 게 대부분이 1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럼 1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2월 달, 3월 달 오늘 주가가 약간 횡보하는 그림에서 나온다면 그때
한번 새롭게 이제 포트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지 않나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방원에서 방산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방산주가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방산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연초부터 많이 올랐죠. 근데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방산 5개 정도 방산 관련 투자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시스템은 이제 약간 지통제 쪽이니까 조금 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리적인 물체를 만드는 기업은 보통 4개 플러스 1개가 있는데 일단은 2가지가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갖고 있는 게 방산 플러스 우주라는 겁니다. 여기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많이 이제 1월 달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연초부터 터진 게 미국의 방산회사, 미국의 우주 기업들 쪽으로 집중적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이 주가가 많이 반응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나 현대나 LIG가 1월 달에 수주가 빵빵 터졌느냐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우주라는 모멘텀과 투자 심리적인 우리가 말할 때 센티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트럼프가 갑자기 막 베네수엘라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 침략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트럼프가 제가 볼 때 옛날에 히틀러 뭐라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공격해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어떤 강한 미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무하게 되면 투자 심리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1월 달에 방산주가 많이 오른 게 아시겠습니다. 미국이 국방 예산을 올리는 1.5배 이상 정액하는 근데 정액 퍼센테이지 보니까 미국 국방부 예산 정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록히드 마틴의 주가도 1월 달에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1월 달은 약간 그런 그림으로 갔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뭐 방산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뭐 K9 자주포에 대한 추가 수주라든지 수출이 되겠죠.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제는 저기 어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제적으로 폴란드의 역할 자체를 떠나가지고 24년도, 25년도 초에 유럽연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생산되는 방산과 무기, 대표적인 뭐 유럽의 방산 강국이 프랑스나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왜 해외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그런 의미도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 K방산의 눈은 당연히 폴란드나 기타 체코나 두 쪽으로 계속 눈독은 들이겠습니다만은 모든 시선 자체를 가장 뜨거운 한 군데 중동의 하약골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과거 보게 되면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모멘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하나하나 놓고 보게 되면은 K2 전차나 K9 자주포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뭐 LIG 넥슨의 천궁2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장 현존하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KF-21 누구나 눈독을 들이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스텔스기를 미국에서 안 주면은 못 쓰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지난해 하반기에 빈살만 왕세자가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들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빈살만은 뭘 가져가느냐? F-35를 가져갔습니다. 아주 신나는 거죠. 뭐 F-35 비행기 전투기 한 대 가격을 떠나가지고 F-35를 공군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지상권을 고공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KF-21도 인도네시아인가요? 약간의 어떤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올해 큰 모멘텀을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 관점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선주의 흐름과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 보면 좋은데 한 가지 2월달 가는 관점에서 방산주의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큰 박람회 1월달에 CES를 보면서 CES를 통해 가지고 뭐 로봇 관련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것처럼 또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박람회가 2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타 많은 방산업체들이 사우디 쪽으로 아마 참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물론 거기서 이제 보통 방산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의 수주라든지 MOU 같은 걸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2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사우디의 방산 박람회 모멘텀 요거 한번 2월달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